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자, 앞에 공부한 영상은 시장전체 여론과 일정이었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코스닥 시장은 그럼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코스닥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입니다. 이거는 참고용으로 나중에 투자 뭐 어떻게 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시골에 사는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오늘 코스닥 힘든데 시장 분석만 이래 하니까 이제는 코스닥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그럼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이 위치가 큰 반등을 줄 수 있는 것까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힘듭니다. 왜?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자금들이, 메이저 자금들이 코스피, 특히 코스피에서도 특정 섹터, 반도체 2대장, 그리고 현대차그룹, 조선방산원전, 전력전선에 집중되는 흐름이라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바이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삼성에피스홀딩스 등의,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만 자금이 다 몰려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포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R&D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 파트에서도 팹리스 파트를 좀 더 양성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특성화된 소재 부품단, 장비단에서 기술력이 의존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일단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잘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는, 현대차는 이번에 로봇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그래도 로봇 섹터도 다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자동차 레거시 부품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이나 지원들이 안 나오는 있는 것은, 만약에 이제 14일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돌려주라든지 자동차는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하실 거고, 바이오는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이나 국가가 4대 정책에 바이오를 양성하겠다고 들어가 있으니까 바이오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바이오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나 이제 임상을 하는 기업들,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쪽에서는 420일을 240일로 줄여준다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하십시오. 바이오라는 것은 기본 4년 투자가 제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개발하고 임상을, 전임상, 그 동물임상부터 해서 전임상하고, 그 다음에 임상 1A, 2A, 1A, 1AB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2임상 들어가고, 임상 2A 또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 그 부분을 420일이라는 것은 각 단계별로의 승인이잖아요. 그래서 240일이면 거의 1년이잖아요. 1년. 이게 240일씩 3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임상, 동물임상까지 계산을 하면 그래서 4년인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장기로 보고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실 것 같으면 대형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게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현실 실적이 부분들을 막 그 노이즈로 이용했겠죠. 어찌됐든 간에 기름값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원유가 떨어져 있지만 이번 노이즈가 아마 도란스가 가져온 이 노이즈가 다양하게 원유값을, 선물값을 올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스 선물, 푸도리가 생각했던 대로 겨울이 다가오는데 가스 선물은 내릴 수밖에 없죠. 유전을 개발하거나 하면 거기서 가스층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럼 가스는 공급이 무난하다고 되기 때문에 가스 선물은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뭐 작은 주들이나 철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들 다시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 다음에 원유 수송선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조선 쪽에 지금 또 매기가 들어왔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하이 섹터들, 작은 철강이라든지 관광업체들, 그렇잖아요. 스틸 업체들에게도 기대를 가져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될 거고, 작은 전기기업들은 전력전선이 올라오면 작은 기업들, 그 다음에
관세 관련해서 음식료나 생필품, 생활 소비재, 재량 소비재에 관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환급해주라고 그러라든지 그건 불법이다라고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테니까 그러면 언제 갈 것인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코스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기로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간다고 두고 5천은 제가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조선방산원전 가고 5%씩만 땡기면 바로 5천입니다. 지수 5천은 끝난 거예요. 지금 뭐 지수에서 10%인데 뭐 지수 5% 올라가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 대장주들은 5% 땡기면 그 부과돼서 그럼 바이오 좀 땡기고 하면 셀트리온하고 삼바 땡기고 에피솔린 땡기면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틀이면 5천 찍어요. 있잖아요. 3%씩 이틀이면 5천인데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만의 욕심을 가지고 진짜로 자기가 뭐 5천 6천 간 그런 거는 판단을 해서 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옆으로 좀 누울 때 그러면 코스닥도 올 수 있나. 그런데 코스닥도 제가 그랬죠. 이 10개월이에요. 5분달까지 이거 10개월 연속 상승이라니까요. 여기서 요거를 딱 강력하게 여기 딱 강력하게 이거 지금 딱 고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천을 찍으려면 지금 찍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 이 1062 라인을 가야 된다니까요. 여기를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기대감하고 이런 게 물려가 자금이 집행될 때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다음 주부터가 이제 주봉으로 봐줘. 주봉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바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그럼 요거 잠깐 지우고요. 맞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박스 채널이 돼버리면 지수는 안 가는 거예요. 박스 채널이 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더 이상 뭐 여기까지 할 필요 있느냐. 저것끼리 흔들면서 섹터 돌리기 하면서 수익률 게임이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할 것이니까 기관들이 그래서 안 올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왜 힘들어지냐. 제가 그랬죠. 선수들이 투입되면 개인은 못 이긴다니까요. 개인은 못 이깁니다. 이렇게 가는 이 패턴이 바로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핸들상으로도 한 주든 1주든 2주든 오르고 나면 눌렸다가 또 가고 눌렸다가 가고는 하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따라서 다시 눌렸다가 이렇게 간다고 보장을 하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죄송합니다. 음악을 좀 틀어놨더니 계속 음악이 지원사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그러죠. 도치 캔들이라는 것은 시장의 힘겨루기잖아요.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주봉이 스타트가 위로 가야 돼요. 물론 스타트 지금 안선물이 위로 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간다고 코스닥도 따라가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반도체가 섹터가 올라가 있고 다른 주변주들도 다른 섹터, 그러나 바이오가 또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이오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선반영을 한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맹목적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제가 그러잖아요. 요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다른 걸 반대로 역설적으로 코스닥 인버스를 ETF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코스닥 150에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갈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죠. 이게 위로 가려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잖아요. 안 가고 여기서 저점은 나왔고 최저점에서 우리가 그냥 만원 이상 물려있던 사람들 계속 고민하던 이게 메인, 여기가 두 점이니까 여기가 두 점이니까 여기가 요거랑 연결해야 요게 주 추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이것만 깨지 않으면 요 위에서 어떻게든 수렴을 하고 가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여기서 중간에서 지금 여기서 도치에서 위로 가야 되는데 요 도치 캔들에서 위로 갔어야 되는데 안 가잖아. 밑으로 눌렀잖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서도 지금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개의 양봉이고 두 개의 양봉이고 두 개의 양봉이니까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되고 여기 단기 저점에서는 지금 요 추세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말해서 그래프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수급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가야 할 자리에서 더 안 갔다는 점. 1차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최대한 갔으면
그대로 그냥 흐름이 이렇게 바로 가는 거잖아. 그럼 하락 A, B, C 주고 바로 가는 거니까 좋았는데 안 갔죠. 두 번째, 다시 그럼 조정을 하락 A, B, C를 주고 다시 1, 2, 3인데 3에서 여기조차 안 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모멘텀 수급이 아직까지 동생은 좀 기다려라. 형님 시장 좀 해먹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3에 바로 조금 더 올라가서 4에 누르고 갔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눌렀다는 것은 1, 2, 3, 4에 5의 요 저항도 단기적으로는 부담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1차 여기를 뚫어내야 되겠죠. 이제는 여기를 뚫어야 다음 여기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는 코스닥 시장 후행스 페인이 캔들 안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기 직전이죠. 안으로. 그러니까 빨리 2, 3일 내로 치고 나와야 돼요. 위로. 월요일 날 바로 들어 올리든지 아니면 화요일 정도에는 치고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 치고 나오든지 CPI를 보고 치고 나오든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꺾여버리면 또 시간을 한 점 줘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60일선이기 때문에 이제 5, 20이 다시 골든이 나면서 5일선이 21선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20이 지금 60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0, 60을 확인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살짝 이렇게 60을 깼다 요렇게 간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요 메인 추세선까지는 왔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메인 추세선까지 여기 왔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렇게 들어왔다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1월 말이잖아요. 여기 수렴이 끝나는 자리가 보세요. 이렇게 짧게 수렴하고 요거 누르고 넘어도 요 넘어야 되니까. 그럼 1월 말이라는 거잖아. 1월 말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잠정 확정 실적이 나오고 나면 제가 그랬잖아. 1월에 코스피 고점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고 메모리 칩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메모리 칩에 대한 그러니까 쇼티지에 관련된 부분, 현대차 그룹의 이번에 아트라스의 공개가 가져올 폭풍에 대한 상승률, 그룹주들이 이제 현대차 세워두고 기아차 세워두고 이제 오토웨버는 많이 땡겼으니까 이제 글로비스라든지 모비스를 어디까지 조금 더 땡기는 정도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멘텀에 조선이 연초에 대한 수주 기대감과 실제 수주들 공시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조선은 연초에 나오니 그럼 조선에 그 다음에 방사는 지금 노이즈를 이용을 적극적으로 방산 세력들은 전 세계에서 프랑스도 저렇게 떠들면서 결국에는 미국 방산 무기를 세계에 팔아먹는 전략이잖아요. 미국 무기 팔아먹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산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이 가려면 우주항공도 뭐 스페이스X 상장이다. 하반기 오프라인 쪽제비 할 때까지는 나스닥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 모멘텀으로 다음 레벨업을 한 번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선거, 우리나라의 선거, 일본의 중요한 선거, 그 다음에 중국도 무슨 행사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중국도 부양 의지를 보여줘야 될 거니까, 그걸 보면 결국에는 3, 4월에 집중되니까 조금 힘을 내보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인버스는 어떤가? 인버스도 근데, 인버스도 제가 볼 때는 행보예요. 행보잖아요. 코스닥은 상단도 막혔지만 하단도 제가 그때 이거 분석해드릴 때 인버스 누가 물어보셔 분석해드렸잖아요. 이 채널대로 갈 것이다. 지금 그대로 간 거잖아요. 이거 뭐 손 됩니까 제가? 그대로 왔잖아요. 그대로 온 다음에 이제 바닥은 잡아간단 말이에요. 인버스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여기서 빨리 상승을 안 하면 여기도 보세요.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이제 바닥이 여기서 요 추세 채널이란 말이에요. 자, 하단은 요 추세 채널이고 상단도 여기 요 채널이죠.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인버스도 내려오던 기울기가 이제 조금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아직까지 바닥이 나온 건 아닌데 왜 60일선이 아직도 하향이잖아요. 여기 옆으로 가가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여기잖아요. 이쯤 되면은.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왕초보야 레버리지도 수렴 중이고 인버스도 하향 중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저 박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 지수를 보여주는 두 개의 상승지수와 하락지수가 같이 행보인데 똑같이 보세요. 여기도 약간 아직도 하락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레버리지는 위로 와야 되는데 레버리지도 위로 못 가고 수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없고 코스피 먼저 하겠다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나,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 맞잖아요. 헬스케어나 2차 전지 한번 아까 봤지만 2차 전지가 아직까지 맥이 없죠. 그런데 바이오는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코스닥은 요 추세 라인, 저희들이 그어놓은 요 932 라인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 라인 안에서 모멘텀이 가야만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여기도 지금 하락으로 두 개의 음봉이 떠가 있으니까 하락으로도 추세선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크로스가 수렴을 하는 구간까지 가면 다음 주다. 이제 다음 주에서 1월 14일이면 다음 주 이틀 빼고 나면 여기가 12일부터 시작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 14일에 제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일정이 미 연방 법원 판결도 나오지만 14일에 PPI도 나오고 13일에 CPI도 나오고 14일에 PPI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각종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연방 법원에서의 판결이 결국에는 미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음 주 본격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고 그동안 2차 전지가 이제 잘 갔던 반도체랑 이제 반도체가 얼마나 더 가고 견뎌주느냐. 그 다음에 조방원 전전아래 산하 기업들의 작은 코스닥 종목들과 기사제 업체들이 이제 얼마나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받쳐주느냐, 조방원 전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그럼 철강 화학은 아직은 요 결과가 나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학은 이제 계속 박스 채널에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전시 노이즈가 생기면 유가가 또 얼마나 뛰어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노이즈 구간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작은 화학들도 못 가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수급들이 반도체랑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로봇, 엑스, CS에 몰려있던 자금들과 조선방산, 원전, 전력, 전선에 있던 자금들이 언제 그럼 코스닥으로 오냐면 코스닥은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정부 부양책에서 150조 펀딩 조성 자금을 빨리 집행을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의도 국회가 겨울에 저끼리 싸우고 시끄럽냐 하면 예산 집행을 관련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 거잖아요. 항상 국가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겨울이 되면 발표가 되고 그걸 예산 집행을 하는 기획처에서 이제 집행을 할 때 각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지역구로 돈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고 왜 항상 그걸 겨울에 하겠습니까? 그 겨울에 하고 새해에 대한 걸 많이 땡겨놓고 그 다음에 선거쯤 되면 날 따시면 선거운동하러 가겠죠. 지금 춥잖아요. 추우니까 그 드신데 겨 앉아가 쳐 싸우고 있는 거. 왜 추운데 싸우면 열은 날 거 아니에요. 그 몸에 열도 나고 뭐 저거는 밖에 안 나가도 되고 그 핑계 삼아 싸우고 쳐 앉아가지고 몸에 열 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들 저거 어느 누구 믿는 놈 있습니까? 저걸 믿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첫날 만날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정치에 여야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집권을 하면 그 반대가 또 반대를 하고 또 반대로 집권을 하면 그 반대가 반대를 하는 것들이 저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건 저 지역구에 돈 많이 가져가고 이제 다음 그러면 결국으로 이 정쟁의 쟁점은 나중에 선거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선거 전에 돌입하기 전에 선반영을 좀 있으면 이제 하지 않겠는가. 지수 5천을 만들어 놓고 나면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돈이 계속 그 5천에서 머물면 수익률 게임이 나오겠어요.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매니저라든지 사모펀드나 투신 입장에서 그다음에 각종 자산 운용사들 운영 매니저들 입장에서 거기서 뭐 뭉태기 돈은 하기 좋겠지만 거기서 수익률 게임이 얼마나 더 주가 상승을 5천 가고 나서면 하면 리포트 6천 7천 나오겠죠. 그러나 그거는 리포트일 뿐이고 거기에 달라 들어가 불나방이 되느니 그때까지는 기다려주고 코스닥에서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코스닥도 부양을 해가지고 코스피 못지않게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 펀딩 자금을 150조 만들고 투입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선거 앞두고 한다 해놓고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자금들이 집행되는 기대감까지 해서 많이 올라왔고 이제 바이오를 얼마나 부양을 해줄지 보면서 가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들도 거기에 따라 섹터의 수급이 오면 순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일단 중국 방문을 하고 왔으니까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일본도 가고 오면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중일이 지금 많이 싸우고 있고 하니까 그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손실을 보는 것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기다려 봐야죠. 그러나 힘들죠. 돈이 저쪽으로만 다 몰려 있는데 주식의 가장 기본이 수급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깡패라고 돈이 저기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저쪽에 과열인데 이쪽에 팔아서 옮긴다. 그거는 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랬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수급이 없으면 내가 100만 원치를 팔든 1000만 원치를 팔든 팔아가지고 그 손실 금액을 적어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서 하라 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수익 나면 상계되면 또 좀 줄여서 하고 그냥 개인들이 하는 것이지 무작정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는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개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힘든 종목도 있고 제일 힘든 종목이 수급이 안 오는 종목이잖아요. 수급이 안 오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레버리지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레버리지 보면 뭐 안 가잖아요. 이게 갑니까? 지수 ETF가 안 가는데 지수 ETF가 여기서 옆으로만 가고 있고 그렇다고 인버스도 이제는 무작정 빠지지도 않잖아. 옆으로만 가고 채널은 약간 아직은 우행이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그러잖아. 여기 코스닥이 빨리 위로 당겨서 1000시대를 열어야 이 코스닥 레버리지가 인버스가 이렇게 바닥을 한번 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기가 단기 고점이 나오는 그 고점이 최대한 높게 가는 게 제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요 위로 우리가 여기 녹색 채널로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지지라인이 반드시 돼야 되고 요걸 넘어가서 요 위에 채널 있잖아요. 요 위에 채널과 요 올라오는 이 채널에서 여기 있는 요 상단 추세선을 지금 열었다가 눌렸잖아요. 다시 열은 다음에는 급하게 안 올라가도 된다니까 코스닥은 요렇게 하면서 올라가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서 올라온 만큼이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총 올라온 만큼이 여기까지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수라는 게 제가 연장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장파동이라는 것은 크게 끊으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파동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재미난 패턴인데 여기에 여기서 요걸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연장파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돌파했을 때 연장파동이 나오듯이 그러면 여기서 올라온 만큼이 여기서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수 840, 850에서 950을 갔으니까 100포인트인데 여기 빠지면 900이잖아요. 그럼 뭐로 100포인트가 가면 1000포인트가 나온다는 통상적 박스 채널 내린 만큼 다시 올라간다의 논리가 증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여기서 움츠리지 말고 천을 찍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패턴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 갔다가 여기 이제는 950에서 눌리고 6% 자연스럽게 가면서 이 추세선을 제가 그려놓은 이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코스닥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어서 놓으면 이렇게 연속으로. 그럼 나중에 결국에는 980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그럼 개인들 수익 다 회복됩니다. 보기보다 종목 장세가 되기 때문에 요게 나올 때까지는 물론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밑에서 다 정배열이라니까요. 정배열 요 장기 라인들이 여기 붙어야 돼요. 여기 붙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시장 붙습니다. 결국에 여기 코스피도 제가 걱정하죠. 오히려 아직까지 요거 내려오는데 한 번 더 갔다가 간다는 게 61선과 121선이 20과 60은 가깝지만 요는 한번 눌렀다가 갔으니 가깝지만 62, 120을 조정하는 구간이 여기 갔다가 옆으로 갈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다시 여기로 땡겨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얘들이 땡겨 올라가야 고점이라는 거예요. 올해 대한민국의 주식 고점. 나 단기적으로는 1월 고점은 상반기 고점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알고 있는 모멘텀이 끝나고 나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 특히 우리님들도 많은데 힘들지만은 그리고 조금씩 줄여서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목 힘든 종목들 많이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종목들 조금씩 줄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는 있겠지만 다 왕창 현대차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부품단 하시는 분들하고는 기다려 보세요. 삼성전자
그 현대차 삼성 하이닉스가 세워놓고 소부장을 땡기듯이 현대차 기아도 어느 정도 가고 나면 세워놓고 나면은 뭐 오토에버 글로비스 모비스 다 땡겨서 위아 만도까지 땡기고 나면 세워두면 그 섹터가 이제 밑에 단들이 키 맞추기가 올라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봐야 돼. 바이오 마찬가지고. 그러나 다른데 수급이 너무 없는 것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셔가 양봉할 때마다 팔아가지고 저쪽에 가서 또 해결하시고 그거 계속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나중에 나의 회복이나 나의 수익이 빨리 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맑은 종소리가 날 때까지 많은 쇠를 달구고 두드리고 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만 이렇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나는 듯이 주식 투자자라는 게 초보자들이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 없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항상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 이후로 만들어진 자금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할 때는 제대로 된 기업, 항상 세트, 본주를 모아야 나중에 숨을 쉽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하시고 습관도 좀 바꾸시고 해서 지금 힘드시겠죠. 잘 못 샀는데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내가 잘못 샀으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황초보 저 인간 말 맞다나 수급도 없는데 내가 오늘 100만 원씩 팔아가 손실이 뭐 70만 원이 났네. 30만 원 갖고 다른 데 가서 어떻게든 해보라니까. 해봐야 올라가네. 그럼 또 줄이고 이게 되는구나. 그래 확신이 있어야 계속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움츠려 들지 마시고 날씨가 춥습니다. 추우니까 움츠려 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추울수록 밥 많이 드시고 힘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스스로 노력들을 계속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헴!